자, 어떤 경우에는 향후에 이러한 암버력 삭히할 때 암버력의 품질 관리 기준을 기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러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어주시고 조금 전에 두께별 다짐 장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엮어서 적어주시면 돼요. 암버력 품질 관리 기준 또는 암버력 재료의 어떤 선정 기준이 되겠죠. 최대 치수는 30cm 이하고 노체 완성면 이하에 성토하게 되고 일정 시공 두께도 역시 30cm 이하로 하고 일정 시공 두께를 고려하여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데 다짐 기준은 시험 시공에서 결정한다 하고 요거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안개절의 정당 마무리 두께 다짐 기계 선정.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는 이렇게 정리하셨다 하더라도 당일날 시험장에서 출제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을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가끔씩 강의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원 가니까 1. 개요 적고 2. 대제목 적고 3. 뭐 대제목 적고 4. 대제목 적고 답안지에 이걸 먼저 배열해 놓은 상태에서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답니다. 안 되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한 20년 전에 저희들 공부할 때, 그 이전에 공부할 때는 문제가 빤했어요. 그리고 답안 내용도 빤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목을 암기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요 문제가 그대로 하면 경선 사투리고요. 그대로 출제됐을 때 대제목을 탁탁탁 적고 안에 내용을 암기한 내용을 탁탁탁 박아 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암기하라. 문제 자체를 암기하라. 이해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암기해서 쓰면 된다. 그건 뭡니까?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 요즘 문제가 똑같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 먼저 합격한 기술사분들이 출제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옛날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대제목만 탁탁 쓰고 안에 작은 아이템들 탁탁탁 박아였고 이렇게 절대로 안 냅니다. 지금은 현장감 있는 질문, 현장 경험 있는 질문 이런 거 질문합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개념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암기식으로 해갖고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그 강의를 듣고 하시는 분들 뭐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그걸 들으셔도 관계없고 도움은 될지언정 똑같이 출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하신 것이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우리가 어떤 다짐공법과 다짐도 관리 방법을 이렇게 보통 교수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답을 쓰셔도 돼요. 성토별 다짐공법과 다짐도 관리하는 방법. 암버력이 있고 필터 모래자갈이 있고 점토나 노상이나 일반 재료, 흙재료죠. 필터는 뭡니까? 조명 락필 되면서 중간에 들어가는 그 재료. 그래서 암버력은 기진력이 큰 진동 놀라, 쉽게 하면 대형 장비, 불도자 이런 걸로 다지게 되고 이런 암버력 다짐도 관리는 앞에서 나왔죠. 그림에 설명되어 있죠. 평판 제하 시험, 표면 치마량, 시험 시공에서 다짐 장비의 기종과 다짐 횟수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필터 재료는 주로 모래가 많이 들어가는 재료죠. 모래와 자갈 재료. 이러한 경우에는 다질 때는 진동 롤러 때려서 다집니다. 따라락 떨면서 점토흙은 떨면서 다지면 안 됩니다. 모래에 있는 경우에는 진동을 주면서 다집니다. 진동 컴팩터, 진동 타이어 롤러, 불도저. 이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RCTV네요. RCTV. 진동 RCT 불도저. 이렇고. 점토인 경우에는 KNEAD, 니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딩. 진이김. 롤러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다져나가는 방법. 이게 점토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불도저, 로드롤러, 템핑롤러, 타이어롤러. 이건 뭡니까? BRTT네요. BRTT. 그리고 모래의 경우는 다짐도 측정 방법 상대 밀도 60에서 약 한 80대면은 어떻습니까? 조밀하다. 다짐을 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점토의 경우에 상대 다짐도 평판 제한 시험, 시험 시공, 프로롤링, 변경란 시험 이런 것들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우리가 기술사 교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다짐도 평가 방법, 다짐도 기준, 다짐도 판정, 다짐도 측정 관리 기준, 다짐도 품질 기준, 다짐도 품질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표가 하나 있고 이걸 보통 기술사 교재는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이런 각종 자료를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드리는 이유가 같은 기술사 교재마다 이렇게 구성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그 다른 걸 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어서 많은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쓰실 때는 이런 거 다 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3페이지, 4페이지, 10페이지 갖고 한 문제 모자라요. 쓸 때는 3페이지만 쓰더라도 공부할 때는 조금 넓게 공부하셔가지고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쭉 논문을 쓰는 어떤 기법에 따라가면서 여러분 쭉 기술만 편안하게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짐도 평가 기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상대 다짐도, 상대 밀도, 변형량, 강도, 시험 시공, 공기 함유율, 포화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상대 다짐도, 상대 밀도니까 상상이라고 적어보시면 상상변, 강시, 공포 이러네요. 상상변, 강시, 공포. 요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토공할 때 다짐을 측정하는 방법, 다짐도 관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겠죠. 상대 다짐도 RC 공식, 상대 밀도 공식, 변형량 시험은 프로롤링하고 변경만 시험이다. 그 다음에 강도를 규정하는 것은 PBT와 CBR이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공은 시험 성태에서 다짐 시험을 해서 한다. 그 다음에 공기 함유율과 포화도를 가지고 따진다. 이런 정도. 판정 기준은 뭐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성, 대상, 집안, 흙. 상대 다짐도가 적용되는, 상대 밀도가 적용되는 거. 상대 다짐도는 보통 뭐 점토 성분이 많은 일반 흙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모래, 사질 지반은 상대 다짐도로 하고, 변형량은 노차나 노상에서 어떤 다짐도 측정하는 방법, 요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험 방법을 쭉 암기를 하셨다가 이번 출제 지문이 뭡니까? 토사하고 그 다음에 암브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쭉 읽어보시면은 강도를 규정하는 것은 암브렉이나 호박트나 모래 등은 강도를 할 수 있겠네. PBT나 CB야. 그리고 시험 시공은 안개나 호박돌, 암브렉 등은 시험 시공한다. 언제? RC 적용. 이 상대 다짐도 이 RC가 적용하지 못하는 곳, 불가능한 곳. 그다음에 공기 함유율 포화도는 뭐 일반 흙에서 공기 함유율과 포화도로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앞에서 제가 그림 옆에 적어놓은 내용들, 이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은 저 표에 쓰는 내용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렇게 그림 옆에다 쭉 적어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웬만큼 답이 다 된 거죠. 이 지문에 대해서, 출제 지문에서는 웬만큼 답이 다 되었고, 향후에 우리가 저런 어떤 답을 쓸 때 어디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왔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배경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 때문에 제가 다시 저 표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강도로 규정하는 방법,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큰 메인 타이틀을 공부하고 중간에 중간 타이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부 상시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만이 이 세부 상시 내용이 톡 문제를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짐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강도로 규정하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할 수가 있겠죠.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강도로 규정하는 방법은 CBR과 평판제하시는 PB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BR 값으로 규정하는 방법. 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CBR은 다짐도를 측정한다기보다는 그 다짐도가 95% 이상 나올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정 CBR로 도로 각층의 재료 강도를 규정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져주면은 다짐도가 95% 이상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노체 재료는 CBR 2.5 이상을 선정하게 되고 2.5 이하인 경우는 안정처리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노상 재료인 경우는 수정 CBR 10 이상을 채택을 하게 되고 이런 수정 CBR을 구하는 방법은 건조 밀도를 관리할 때 영공기 간극 곡선, 다짐도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CBR 값이 있으면은 다짐도가 95%일 때 이 값이 노상의 수정 CBR이 되고 노체인 경우는 다짐도가 90% 이상일 때 이때 CBR 값이 노체의 CBR이 되죠. 그럼 요 노체의 CBR은 뭡니까? 2.5. 노상의 CBR은 요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설명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면 요 그림만 갖고 설명하면 되겠죠. 노체 수정 CBR 2.5 이상, 노상의 수정 CBR 10 이상 되어야만이 90% 이상, 95% 이상 다짐도를 확보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CBR 값이 만족하면은 도로 재료의 강도를 규정할 수가 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져주면은 다짐도가 확보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CBR의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연함수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다짐 곡선이 있고 자연함수비 부근의 시료를 가지고 다짐 횟수를 바꿔가면서 다짐 횟수는 10, 25, 50, 10회, 25, 50 해서 작성한 공식이체를 수침시켜서 물에 4일간 담가 놨다가 CBR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체는 시방 최소 밀도에서의 수침 CBR을 한다. 노체의 경우에는 시방 최소 밀도는 감마디 맥시멈의 95% 이상 요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때 만나는 요 지점을 노체의 수정 CBR로 하고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 노상인 경우에는 감마디 맥시멈의 95% 이상 95% 이상 되는 요 CBR 값 요거에 1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수정 CBR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뭐죠? 수정 CBR은 어떤 노체나 노상이나 이런 도로 집안, 도로 성토 재료의 규격을 규정하는, 강도를 규정하는 CBR이다. 그래서 강도로 다짐도를 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강극률이나 이런 것들로 다짐도 규정을 하는 방법. 공기 강극률 또는 포화도.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포화도고요. 85%, 98% 갑니다. 공기 강극률은 포화도가 98%. 요래 가면은 공기 강극률이 한 1 정도나 2 정도 되겠죠. 포화도가 한 85% 선에 있으면 그 하부에는 공기 강극률이 뭐 10% 정도 된다. 그래서 공기 강극률의 시방 범위가 여기에 있고 포화도의 시방 범위가 여기 있다면은 다짐 횟수별로 이런 곡선이 쭉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CBR 시험을 해보니까 이런 CBR 곡선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공기 강극률 범위가 여기라면은 이 범위 안에 들었을 때 이게 뭡니까? 수정 CBR이 되는 거죠. 이 수정 CBR 값을 찾을 때는 이 두 개의 값 중에 작은 값을 잡아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리 나빠져도 저 작은 값 이상으로 재료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강극률로 또는 포화도로 다짐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CBR은 작은 값을 채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